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짚어보는 TBC 보도 특집 신년 대토론 지역을 잇다 미래를 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대구 경북의 오랜 수건이자 가장 큰 현안 과제인 TK 통합 신공항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이영우 교수입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군의군 을 강대식 국회의원입니다. 네, 김동혁 대구시 신광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동영입니다. 이남욱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욱입니다. 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도민의 피로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왜 건설해야 하고 또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우리 강대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동구 안심에서 태어나가 60년 이상 그 지역에 이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대구 군공항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라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 우리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 소음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도시와 이래 비교 견주할 때 우리 대구 동구 주민이라든지 대구 시민들이 정말 기본권이 보장되지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영위해오고 있다. 네. 이런 차제에 이 군공항 이전이야말로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전을 한다면 네.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이 통합신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왜냐하면 통합신공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리고 후적지 개발하는데 또 수십조 원이 들고 그렇다 보면 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수도권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추진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영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TK 신공항 이슈가 시작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해결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TK 신공항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수출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내륙 도시의 한계는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봤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항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인프라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그리고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구라든가 광주 같은 이런 내륙 도시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공항을 통한 새로운 항공교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혁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TK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저희 시 입장에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안보적인 측면, 시민 권리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 발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아까 강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공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시민분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고요. 네. 그 인근의 고도 제한으로 묶인 땅이 1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구광역시가 군의군에 편입하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의 적지 않은 땅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이전은 이러한 피해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과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산업 발전 측면입니다. 이따가 경북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대구 경북에서 지금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업종은 AI라든지 반도체가 들어간 고부가 가치의 첨단 제조 물류가 많습니다. 이런 물류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항공 물류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많을 때는 98% 가량이 인천공항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공항이 없다면 이런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이런 물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이런 산업들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남학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신공항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좋은 기업들을 항공 물리를 이용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경제 성장률은 1.4%로 전국 2.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개인 소득은 3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5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공항 신도시는 소도시에서 지금 인구 45만 명의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또 삼성바이오, 또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을 유치했지만 우리는 내륙에 갇혀서 삼성이나 LG 등이 대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항공물류는 무게 기준으로는 1%, 무역액의 1%에 불과하지만 가치 기준으로는 35%입니다. 이 35%의 항공물류를 생산하는 그런 최첨단 기업들 또 최첨단 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만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2030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적기 건설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문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요. 우리 강 의원님, 신공항 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과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공항 건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 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관심을 이렇게 가질 때 이 예.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구 시민들, 언론들, 대구시 지역 정치권이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부처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업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는 추진이 많이 어렵다는 것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 정부를 잘 설득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 지역 개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대업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 정부를 좀 더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서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또 공항이 건설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적기에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더 늦기 전에 도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신산업을 또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신공항이 하나의 선도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가 사업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공사비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환전 문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금융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회적 갈등 비용 같은 것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네. 것 같아요. 네. 가덕도를 비롯해서 뭐 광주라든가 지역별로 지역공항들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구 TK 신공항이 후발주자가 된다면 어떤 이런 공항 노선을 확보하는데도 선점 효과가 없어져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적기에 이런 어떤 공항 건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예. 지금 후적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산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본부장님도 적기의 중요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첫 번째로 지금이 물류 유치의 골든 타임입니다. 2028년, 30년 즈음에 고부가치 산업인 물건인 반도체나 또 빅데이터를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런 증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항공 물류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쟁 공항인 인천공항이나 가덕도로 기업들은 가게 되고, 그러면 그 공급망이 바뀌면은 화물이나 물류기업은 다시 여기 오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아는 항공사 역시도 가덕도가 우리 공항보다 먼저 개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업 유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그 청주나 무안 등의 공항은 그 주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빨리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은 입지를 한번 정하면은 이중투자 또 이전 절대 힘듭니다. 네, 그럼 TK 신공항 건설 지금까지 진행 절차와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죠. 먼저 우리 김 국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현재 형태의 공항 관련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2014년도에 저희 대구광역시에서 국방부에 K2 공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런 형태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2016년도에 대통령의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가 있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북도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2020년도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저희가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의 핵심 법안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이어서 국방부와 기부대 양려 방식의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연말에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착공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현재 남은 사항은 이런 것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 조달 마련의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왔죠. 예, 대구시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이 잘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장님과 경상북도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공항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를 통해서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위를 대구로 내주는 생리를 뽑는 결단을 내리면서도 신공항을 유치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4년의 치열한 논의와 주민투표를 통해서 군위와 의성이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었는데, 군위의 반대로 다 숲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상북도는 군위의 현장 사무소를 차리면서 군위 군민들 한 명 한 분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쳤고, 결국에는 설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도의회 승인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그런 합의문에 따른 협의 절차까지도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잘 협의해서 끝까지 또 공동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 대체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 강 의원님?
예, 2013년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우리 김 국장께서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총 16개 단계 중에 지금 12단계로 마무리가 되었고 13번째 단계가 왔습니다. 이 13번째 단계가 뭐냐면 민간 사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예. 사실 각각의 단계가 여러 부처하고 이해 관계자 조정 그리고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이견을 좀 조정하고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기부대 양려 방식 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많은 공은 들었지만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려 방식이 안고 있는 치명적 결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에는 전부 다 육군부대 1조 미만의 공사였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네. 이 군공항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네. 그리고 기부재산만 하더라도 11.5조에 달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10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장시간 소요돼가 금융 비용이 지금 수조 원에 달한다. 네. 그리고 또 후적지 개발할 때 조성비가 또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금융 비용, 토지 조성 비용 이게 기부대 양립 방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네. 그래서 사업 대행자들이 참여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한 최근에 부동산의 불경기 이것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늦어진 이유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기부대 양려 방식의 사업 특성상 일단 후적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 비용이 조달이 되는 게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수익 모델 창출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중앙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에요. 이 기부대 양려 방식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아까 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서 이런 금융비용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TK 신광 건설 조기 건설이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이 큰 물살을 타고 있어요. 만약에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조기 건설 가능한 거 아닌가 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이남욱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동안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하고 그리고 교정발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특별시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인 공항건설의 마중물로도 어떤 지원이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대구 경북이 하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 많은 장애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 국장님, 대구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대구시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지난주에 1월 16일 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매우 고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주요 내용안을 저희가 봤을 때 크게 4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우대, 그리고 네 번째가 산업 활성화 지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떤 용처가 정해진 국가 보조금이 아니라 진짜 통합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 재량권이 보장된 자금이라면 다만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저희 신공항 건설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게 행정적인 통합, 실질적인 통합이 따르는데 행정적인 통합이 된다면 뒷부분에서도 질문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아마 재원 확보하는 데는 저도 김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올해 공자기금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 입장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공공항 관련 재원 부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분들께 조금 현재 대구공항의 상황을 조금 앞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구공항은 구조 자체가 97%가 이제 공공항 K2라고 하죠. 공공항이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시민분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이러한 공공항의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그래서 건설도 지금 이제 예산 차원에서는 따로 진행이 돼 있고요. 다행히 민간공항 차원에서의 진행은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올해 한 120억 가량의 보상과 설계비 쪽의 그런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항 이전 자금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2024년도에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SPC 방식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그래서 선뜻 나서려는 민간 사업자가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 SPC 구성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민간 기업들이 나서기를 이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공영 개발로 전환한 이후에 대구시는 작년에 총 사업비 11.5조 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일명 공자기금이라고 합니다. 공자기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026년도 정부 예산에는 중앙정부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경북도에서는 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어떤 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이게 먼저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간공항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공공항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들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공항은 우리 대구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또 올해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고 전체 예산이 2조 7천억인데 전에 국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공공항은 약간 틀립니다. 대구 K2 군공항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신공항을 짓고 그 신공항을 국방부에 기부를 하면은 그러면 대구시가 이 K2 공항 후적지라고 말하죠. 이것을 개발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사업비가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SPC 구성 자체가 힘들다 보니 대구시에서 지금 공적 자금을 빌려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자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저리로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빌린다는 개념이고 경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빨리 하자라는 취지로 1조를 각자 빌려서 빨리 진행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공공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청와대가 TF까지 꾸려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부대 양녀 동일한 방식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TK 공공항은 왜 외면하느냐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네. 이 광주 공공항하고 저희 공공항은 항상 쌍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13단계에서 머물고 있지만 광주는 아직 1단계도 지금 가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광주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을 국회에서 만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16개 단계에서 13단계까지 갔으니까 네. 우리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잘 밀어주면 당신들은 그냥 그대로 우리
대구 군공항 이전 이거처럼 따라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 문제도 머리는 맞대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가덕도 우리 시민들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덕도는 민공항입니다. 군공항이 아니고 가덕도 공항하고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궤가 좀 틀립니다. 우리 군공항 문제는 우리 통합신공항에서는 주가 뭔가 막 군공항입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2.7조 원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공항 문제는 그냥 군공항에 따라오는 민공항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는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가지 않았나?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지 않나? 그거는 아닙니다.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수원 군공항도 마찬가지고 광주공항이나 수원공항이나 대구공항이나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기 때문에 잘 기회를 맞춘다면 지금 정부에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만지고 있다. 발표를 좀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인데 광주하고 우리하고 자꾸 차별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주가 간다면 우리도 가는 거고 우리가 간다면 광주도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영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민간공항은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군사시설인 이 군공항을 국방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국방부에서 주로 군사시설은 사업을 진행을 하죠.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다 확충하기 어렵다면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몇 가지 조금 조정돼야 되거나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K2 공항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운 최신식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의 어떤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쨌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구시나 경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든 아니면 기부대 양려 사업의 뭐 기부가 양력가 산정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신공항이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쪽에서 아까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1조씩 빚을 내서라도 일단 시작하자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는데 실현 가능성 우리 이 본부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경북도가 제안했던 1조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니까 공자기금은 지금 현재 2.7% 정도 됩니다. 이율이. 그렇지만 민간 자금으로 빌렸을 때는 2.9%, 즉 0.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했을 때도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이었고 지금 공자기금도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기재부가 대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24년부터 노력을 하셨는데 24년에 기재부가 부정을 거부를 했고 25년 작년에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좀 힘을 합쳐서 또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대구 경북의 이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절실한 그런 소망입니다. 네, 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 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처보다도 저희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는 더 좋게 착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절실합니다. 근데 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작년부터 조금 이제 정말 열정이 많으셔서 일단 저희가 먼저 이제 자금을 빌려서 그 선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서 관련 절차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리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500억 이상의 사업은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0.2%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제일 떨리는 게 이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퍼센티지를 재산정하는 겁니다. 0.2% 정도면 이게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중하게 좀 더 경상북도와 저희가 좀 더 차후에 만나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도 간에 약간 좀 방식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 의원님 좀 어떻게 실현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이철우 지사께서 2026년 조정 방향 설명회 때 대구 경북이 각각 1조씩 좀 조달을 하자. 이거는 지방채 발행해가 선투자하고 후 국가 재정 지원을 받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첫 번째로는 좀 전에 우리 김 국장도 말씀했지만은 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뭐 예를 들면 전체 재원 조달 규모가 첫째는 수립이 돼야 될 거고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가 선행돼야 될 것이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이거 재정 위기 단체 면제 합의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와 국가 지원 방안에 대해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회피하는데 사유만 우리가 제공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군공항 사업 시행자는 우리 대구시인데 경북 1조, 대구 1조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버리면 공동시행자가 되어버린 어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사업 주체 간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군공항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또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며 TK 이 신공항 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최근 재원 조달 해결을 위해서 광주와 연대를 하자. 또 대구 광주 간 또 군공항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하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범정부 협의체는 지금도 광주 쪽에서는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은 시급히 추진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이나 협력을 해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이 재정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지방공항이 여러 도시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과연 TK 신공항이 선점해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된다면 그 건설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대 양려 방식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범정부 협의체는 꼭 구성이 돼야 되고요. 국정과제가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광주하고 우리 범정부 협의체 할 때 무조건 우리 대구가 그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참여할 거라고 저는 100% 믿고 있고요.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기부대 양녀의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평가에서 뭐 재정위기 지자체 그 제외되는 부분, 그 다음에 채권으로 조달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이거는 국가나 기재부나 국방부 이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하는 어떤 그런 방안.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 광주와 연대를 해가지고 심야도 하고 법 개정 문제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정부가 대답이 없을 때는 전면 법 제정을 하자. 이 군공항만은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이 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지금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잖아 정부에서도 어떤 우리가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뭐 어떤 좋은 방향의 어떤 답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 본부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광주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노력에 경상북도도 힘을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광주시와 연대가 최종적인 그런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금 확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오해를 바로잡자면 공적 자금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결국 똑같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틀에서 대구 경북이 합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일단 광주 케이스와 관련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대 양료 방식은 되게 효율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지방 정부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그 땅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지방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 방식 자체가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한계가 광주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래도 12월 17일 날 광주에서 육자협의체에서 이제 광주 공공항 이전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문제는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대구광역시와 광주시는 실무적인 차원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광주도 이제 공동 발표문도 발표를 했고 본궤도에 오른 만큼 공동 협력 논의를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조금 열심히 추진했던 공공자금, 공자기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방 정부의 자구 노력이 포함된 재원 조달 계획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TK 군공항 이전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또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중앙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국회에서 계속 좀 설득하고 압박을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빨리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난해 12월 2일 날 우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좀 강제 조항을 담은 부대 의견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발생하는 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대 양료 원칙 하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대 의견을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께서는 기재위원, 국방위원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분들 위주로 각 부처의 장차관 만나서 설득하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머리를 맞대서 계속 나가야 된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떤 좀 의견이신가요? 네, 군공항 자체를 다 이전을 하고 그 후적지를 개발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큰 규모의 사업에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뭐냐면 대구시에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여러 가지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규모로 군부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후적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후적지 개발 수익금을 이 K2 그 군공항 이전에 투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긴 한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국방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단계별로 해나가면 그때 마중물로서 그런 어떤 소규모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그게 LH에서나 이런 쪽에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사업 순서를 A 사업, B 사업, 사업 순서를 바꿔서 한 사업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자체는 대구, 경북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대구시 안에서도 군부대 이전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도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이남학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현실적으로는 이 대구 경북이 합의해서 이때까지 진행해온 절차 범위 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또 기한 없이 정부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가 지원도 같이 이끌어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몇 년 후에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쳤는지를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리, 또 우리 지역의 또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북과 대구시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입장 좀 어떻습니까? 네, 여러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사업 방식의 전향적인 전환 아니면 현재 기존 방식의 유지 뭐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요. 이제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게 어쨌든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세 분하고 저 대구광역시 입장이 공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규정된 전체 조달 계획을 올해 안에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의 지원 검토 말씀이 있으셨고, 강대식 의원님 포함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갖고, 작년 국회 예산심사에서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성사가 돼야 되겠지만, 성사시 지원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가능성도 기회의 창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을 빨리 이제 저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어떻게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 시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자기금도 어에 보면 국가 재정이고, 또 다른 쪽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정도 보면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은 투트랙으로 가서 이게 법안이 개정이 될 시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별법에도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할 수 있는 부분 적기에 태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늘 원하던 공제기금도 원했던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금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나 모든 부분들이 기부대 양려 방식의 사업으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 사실에는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시간만
끌 게 아니라 빨리 대구시 경상북도 머리를 맞대가 제일 현안적으로 손쉬운 방법부터 모색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에나 경상북도에 좀 제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또 우리 시도민이나 우리 대구 시민들 그동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K2 공항이 우리 국가 안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력 공항이라는 것은 우리 시도민들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틀 안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때까지 왔으니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심을 해서 우리 시도민이 고개를 좀 긍정적으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합일점을 빨리 도출해내가 우리 시도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TK 신공항을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은 대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조성을 하고요. 여기에 연계 교통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면 신공항의 어떤 파급 효과를 대구 경북 곳곳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이 에어시티에는 규제 프리존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도로라든가 철도,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것들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TK 신공항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김동혁 국장님. 예. 저는 마무리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공항 건설이 당초 기대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이제 걱정과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시도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신공항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산통의 과정으로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설 착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경상북도에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신공항 개항 이후에도 항공 수요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현공항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구시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꺼졌던 대구공항의 이제 여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제 신규 노선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신공항에서도 이래 진심이시니까 현공항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도 조금 재정적 측면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뭐 이런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은 원래 한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힘든 부분들을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은 지난 10년 이상을 같이 합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이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년에 군공항 그리고 민간공항 기본계획까지 다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원 조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우리가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난관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공항 이전 사업을 우리 대구 경북의 힘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100년의 미래가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TK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대구 경북의 생존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 지도층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주간에 걸쳐 특집으로 마련한 신년 대토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